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 1학기 프랑스 폴 레오나르드 벙시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정민호입니다. 저의 체험 수기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학은 보통 1월에 봄학기를 개강합니다. 본교에서 12월에 2학기를 종강하고 나면 바로 출국을 해야 하니 준비가 빠듯한 편입니다. 일단 제가 파견교를 선택한 이유는 예술과 문화가 가득한 파리에서 학생으로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폴 레오나르드 벙시 대학은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므로 프랑스 전공이 아닌 제가 프랑스에서 교환학생으로 수업을 듣기에 아주 적합한 대학이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교환학생은 비자를 발급받기까지 보통 한 달 이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본교에서 교환학생 합격 후 파견교회 입학 허가서를 받기 위해 이메일로 증명사진, 여권 사본, 어학 증명서를 첨부해서 보냈고 11월 초에 입학 허가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입학 허가서가 있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파견교 담당자와 본교 국제교류팀의 문의를 통해 확인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학 허가서를 받으면 프랑스 대사관 교육진흥원인 캔버스 프랑스에 인터넷 접수를 먼저 하고 캔버스 프랑스 면접과 영사과 면접을 본 후에 비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지원 동기와 이력서 등도 영문으로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비용을 입금해야 했는데 금액이 30만 원 정도였고 영사과에서도 6만 원 정도의 비용을 냈습니다. 프랑스에서 주택보조금이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발급과 이에 대한 공증 번역이 필요하기에 받아갔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교부 여권과로 가서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받았었습니다. 이 스티커가 붙은 증명서를 등기로 지정 번역인에게 보냈고 번역본을 받아 대사관 안으로 가서 공장을 받았습니다. 아포스티유 스티커까지 받고 프랑스 현지에서 저렴하게 불어로 번역 공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불안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공증 번역의 경우 주택보조금을 받을 게 아니라면 힘들게 해서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저는 짐이 많아서 직항을 선택했고 왕복으로 구입해서 갔습니다. 제가 귀국 날짜를 6월 5일로 정해놓고 갔었는데 귀국 날짜를 미루고 싶어서 대행사에 문의를 해보았고 추가 요금 없이 미룰 수 있는 항공 날짜가 있어서 6월 16일로 귀국을 늦췄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스카이스캐너라는 어플을 통해 가격 비교 후 항공권을 구매하였는데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히세스라는 학생 여행 전문사를 통해서 구매를 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저는 유학생 보험은 따로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가입하는 줄 알았는데 다들 각자 보험을 들고 왔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유학생 보험을 들고 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파견교의 경우 지정된 전용 기숙사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주거를 제가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파견교에서 보내준 사설 기숙사 면단 중에 캠프세아라는 사설 기숙사를 신청했습니다. 캠프세아 사이트에서 원하는 지점을 골라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회신이 왔고 희망 입주 날짜를 답변했습니다. 담당자가 입주 가능한 방들의 정보를 보내주어서 방을 선택하고 보증금과 첫 달 비용을 송금한 뒤에 필요한 서류들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점은 이메일을 주고받는 시기에 프랑스 공휴일이 많았었고 프랑스 사람들은 무조건 휴일에는 쉬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답장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는 이메일로 신청하였기에 신청이 잘 되었는지 담당자의 연락이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프랑스에 도착해 기숙사에 입주하기 전까지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사설 기숙사를 이용하시려면 미리 서류 구비까지 다 준비해 두시고 찾아본 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파견대학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는 거치는 역들이 전부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므로 지하철을 추천해 드립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을 뿐더러 기사님들과 말도 잘 통하지 않으므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파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나비고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선불 교통카드의 느낌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금액을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기간만큼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며 충전한 기간 동안에는 파리 시내와 근교까지 이어진 대중교통을 모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비고는 학교 앞 라데펑스 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까르네를 구입하면 됩니다. 또 파리 지하철에서는 자주 검표원들이 돌아다니며 검표를 하는데 이때 무임 승차를 했다거나 나비고에 사진과 서명이 없으면 벌금을 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날짜는 이메일로 공지받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주에는 학생증과 학교 사이트 개인 계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 체크는 하지 않았지만 학교 생활과 프랑스에서의 학생으로서 처리해야 할 서류들에 관해 안내해 주므로 꼭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생증은 국제학생증 겸용으로 따로 국제학생증을 만들어 가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주에는 파리 시내 투어와 루브르 박물관 투어가 있었고 프랑스어 과목에 대한 레벨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학교 외부 사진입니다. 학교 크기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캠퍼스의 형태가 아닌 건물 3개가 이어져 있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사이트 개인 계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수업 자료, 교내 일정, 성적과 같은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본교의 쿠티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석 체크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데 출석 체크 버튼을 주어진 시간에 눌러야 합니다. 교수님이 다시 확인하시려고 출석을 따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결석을 하게 되면 징계 처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가 1월에 개강하는 만큼 종강하는 날짜도 5월로 빨랐습니다. 또 중간에 강의가 없는 주도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교환학생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파견교의 특이했던 점은 과목별로 개강 일자와 종강 일자, 시험 일자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미리 수업이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갱신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강의실 위치나 수업 시간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시설들은 신식이면서 깨끗합니다. 학생증이 있어야만 학교에 출입이 가능하며 학생증에 돈을 충전해서 카페테리아나 자판기, 프린트기를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학교에는 따로 도서관이 있지 않았습니다. 책을 대여하는 곳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공부나 팀 과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자습 공간이 많아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수강 신청은 10월 말쯤 현지 대학에서 이메일을 통해 강의 계획서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링크를 통해서 하는데 총 22TC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본교의 학기 때보다 많은 과목의 강의를 들어야 하지만 한 과목당 수업은 6번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신청된 과목은 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수강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한 과목 정도는 수강 포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오리엔테이션 때 교환학생 담당자가 공지해주는 대로 메일을 보내면 됐었습니다. 과목별로 평가가 시험인 경우도 있고 조별 발표 혹은 과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가 다닌 경영대학 EMLB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수업 때 사용할 일이 언어 수업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과목 중 몇 개의 강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 수업입니다. French for Foreigner 수업은 배치고사를 통해 프랑스어 수업의 반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도 프랑스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본반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수업은 영어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른 강의들에 비해 확실히 소수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희 반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애정도 많으셨고 다양한 영상 자료와 연습 자료 등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장난기도 많으셔서 강의가 재미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과제는 없었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필기 형태로 있었고 가끔씩 강의 때 미니 테스트들도 있었습니다.
잉글리시 과목은 본교 강좌인 대학 영어에 비해 매우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를 짜서 발표를 하고 영어 문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따로 기말고사는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수업은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종류와 마케팅에 대해 배웠으며 매 수업마다 케이스 스터디를 팀별로 교수님께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기말고사는 팀을 짜서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교수님께서 프랑스의 기업들 리스트를 주셨고 그 기업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활용해서 마케팅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 기대 효과 등의 내용을 넣어 발표해야 했습니다. Introduction to European Culture는 두 번을 제외하고는 외부 투어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제베르니 오르세 미술관, 또 라데펑스 광장의 현대 작품들 등의 투어가 있었고 교수님께서 직접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해 주시는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과제는 없었지만 단답형 질문들과 짧은 에세이를 작성해야 하는 기말고사가 있었고 난이도가 높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강의를 수강했지만 저의 경우에는 경영 전공이 아닐 뿐더러 생소한 전문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등 수업 내용의 이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의 외에도 여러 교내 활동들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과 후에는 언어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어 교류 시간에는 대표 학생이 그날의 공부할 내용을 정리해 왔고 다양한 게임 등을 통해 즐겁게 프랑스어도 배우고 한국어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파견 대학의 경우 교환 학생들끼리 강의를 듣는 방식이어서 프랑스 현지 친구들과 만나게 될 경우가 적어 아쉬웠었는데 언어 교류 시간을 통해 프랑스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었습니다. 함께 홈파티도 하고 놀이공원도 가는 등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았고 이 친구들이 프랑스 생활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환 학생들 간의 친목을 위한 SNS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다가를 먹기도 했고 다 같이 파티에 가기도 하면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문화를 교류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 인터내셔널 위크에는 교환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대해 소개하고 각국의 문화와 놀이에 대해 소개하는 작은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때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 학생들도 많이 만났고 다른 나라의 부스를 돌면서 그 나라의 간식도 먹어보고 질문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부스에서 불닭볶음면과 고스톱을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에 있는 캠프세아 라데펑스 그란다슈 사설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숙사가 아니라 학생들만 살 수 있는 아파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시설이 좋은 현대적인 시설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방 안에 깔끔한 부엌과 화장실도 있고 취사도 가능합니다. 외부인 출입도 가능해서 저는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여행 올 때마다 저희 기숙사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외부인을 위한 간이 침대도 서랍 밑에 있을 정도로 지인 초대의 자유로운 기숙사였습니다. 로비층에는 세탁실과 헬스장 그리고 스터디룸 등의 편의시설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위치였습니다. 8분 정도 거리에 학교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었고 기숙사 앞에 깨아덩이라는 대형 쇼핑몰과 라데펑스역이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또 파리 시내는 어둡고 위험한 반면에 라데펑스는 현대식 상업지구로 대부분이 회사와 사무실이어서 밤에도 불이 켜진 건물들이 많았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또 라데펑스 광장을 따라 10분 걸어가면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아쉬웠지만 기숙사이다 보니 프랑스 정부에서 주는 주택보조금 캡을 조금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값은 카카오뱅크를 통해 정해진 계좌로 매달 송금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수수료가 제일 싸고 편리하게 휴대폰으로도 보낼 수 있고 내역 확인도 쉽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고 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프랑스에서 반드시 해야 할 체류증 오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류증을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받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데 이 체류증이 나오는데도 한참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기숙사 입주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우체국에서 등기를 보냈습니다.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면 수신지에 도착했다는 확인 편지인 AR이 옵니다. 요즘에는 이메일로도 이 AR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절차가 바뀌어서 오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메일로 링크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피 스탬프를 결제하고 메일로 PDF 파일로 된 오피를 받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 오피 파일에 나온 개인정보 중 여권 발급처가 대한민국이 아닌 룩셈부르크로 기입되어서 나오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같이 오피 홈페이지 오류로 인해 여권 발급처 혹은 출신국이 룩셈부르크로 뜨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피 홈페이지에 있는 컨택트에 문의를 했고 이후에 다시 메일로 수정된 오피 파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피를 받은 후 바로 주택보조금 캡프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후 거주지역 지정 캡프 사무소로 필요한 서류를 보냈고 행정처리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캡프 어플을 통해 보조금 액수, 진행 사항 등을 알림받을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달과 마지막 달을 뺀 거주 달에만 책정이 되었고 한 번에 보조금이 들어왔습니다. 캡프를 받기 위해서는 프랑스 은행 계좌, 번역된 공증이 꼭 필요하니 이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캡프를 받지 않을 것이라면 이 둘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귀국 전 제가 처리해야 했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해지 신청을 해야 했는데 먼저 휴대폰 유심은 본사로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고 해지 통보를 받아야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해지를 확인하지 않고 귀국하면 돈이 계속 빠져나가기도 하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은행에 방문해 은행 계좌를 닫았습니다. 계좌를 닫기 위해 예약을 미리 잡아야 했고 계좌의 잔고가 0이어야지 했었습니다. 주택보조금 캡프는 사이트에서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기숙사 퇴소를 위해 기숙사 양식에 맞추어서 퇴소 편지를 보내고 짐 정리를 한 뒤 청소를 하고 직원에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출국 날짜는 일요일이었지만 사무실 직원이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금요일에 퇴소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퇴소 후 출국 전까지 한인민박에서 3일 정도 지냈었습니다. 귀국 준비는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미리 할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도 귀국 준비를 미리 다 마치고 한인민박에서 지내며 여행을 하면서 마음 편히 현지 생활을 마무리하곤 하였고 저도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파견교 취득 성적, 본교 학점 인정 관련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강 후 학교 온라인 사이트에 성적이 산출되어 올라오고 현지 대학에서 담당자가 이메일로 성적표를 보내줍니다. 담당자가 보내준 성적표를 인쇄해 본교 국제교류팀을 방문해서 성적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본교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현지 대학의 성적 계산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과목당 20점 만점으로 평균 10점을 넘어야 학점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평균 10점은 과목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과제, 출석 등의 점수를 매기는데 이에 대한 점수를 말합니다. 상세 점수는 학교 사이트 개인 계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본교 학점은 A뿔, B뿔이 아닌 패스로 인정이 됩니다. 저는 화면에 나와 있는 과목을 통해 총 18학점을 교양 점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전공 과목과 관련이 없는 EMLV 경영대학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전공 점수로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제대로 알려면 살아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서 학생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또래 친구들을 사귀어 보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독일어 전공이면서 관련이 없는 프랑스는 왜 가고 싶어 하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 소중한 기회를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목표를 폴대학교로 잡아 교환학생을 준비하였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모든 것은 예술이 된다. 젊은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파리에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유명인들의 말처럼 교환학생을 지내는 내내 파리의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들을
가까이서 자주, 심지어 여유롭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여유를 즐길 줄 아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예술과 문화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보존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느꼈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며 배울 점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소중한 기억들이 있으니 다시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저는 다시 선택하라 해도 이곳 폴 대학을 선택할 만큼 내내 행복했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다고 주저하지 말고 정말 내가 보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교환학생을 지원할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교환학생 수기 마치겠습니다.